이제 수업 시작하자. 자, 수투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쉬워. 그냥 뭐 개념만 잘 받아들이면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따로 배우는데 그 미적분은 되게 어려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수원보다도 쉬울 수도 있어요. 수투전 내용 자체는. 그래서 개념만 잘하면 되는데 개념이 중요해, 개념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첫 단원이 극한이라는 거, 극한. 자, 이거는 설명 화면을 봐야겠죠. 극한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극한. 극한이란 게 뭔지를 해야 돼, 극한. 우리가 극한이란 말은 보통 극한 상황 할 때 많이 쓰잖아. 극한 상황. 이건 어떤 상황이야? 극한 상황이란 것은. 음. 관계 상황이지, 그래. 위험한 상황. 사람이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극한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맞죠. 근데 수학에서의 극한이란 거는 그 극한과는 아무 관계 없다. 요거는 뭐냐면 수학에서의 극한이라는 것은 그 극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얘는 수학에서의 극한이란 건 영어로 치면 진행형을 의미한다. 진행형. 진행형이에요. 수학에서의 극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에서의 진행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행형이 뭐예요? 영어에서? ing잖아, ing. ing가 뭐야?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잖아.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것이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진행형이죠. 맞아요. 그것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진행형의 반대. 완료죠, 완료. 완료라는 건 뭐예요? ed지, ed 말고는 이제 pp 되는데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다 완료잖아. 뭐뭐 ed 붙이는 거. 물론 그 수동태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걔는 끝난 거죠. 요거는 이미 이게 이야기가 끝난 거야. 뭐뭐 한다. 그냥 딱 완료가 된 겁니다. 극한이란 건 뭐냐면 진행형하고 똑같아. 우리가 x는 1이다 라고 쓰는 거는 그냥 x가 1이 끝난 거야. 이거는 완료가 된 거야. 완료. 그냥 x는 1이잖아.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뭘 달리 말할 게 뭐 있노? 그냥 x는 1이지. 그지? 그런데 요렇게 쓰는 게 있어요. 요렇게. x가 화살표 쓰고 1로 간다. 이게 뭐냐면 얘는 진행이야, 진행. x는 1을 향해서 간다 이 소리야. 아시겠어요? 요 뜻은 요거하고 다른 거야. 얘는 x가 1이라는 뜻이라고. 얘는 x가 1이라는 뜻이야. x가 1. 당연하잖아. x는 1이라는 거는 x 이꼴 1이라고 쓴 건 x가 1인 거지. 근데 얘는 x가 1이냐? 라고 물으면 1은 아니야. 요 안에는 의미가 x는 1은 아닌데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자, 요 표현은 x가 1이냐고? 요거는 x가 1인 걸 의미한다? 아니라고. 얘는 x가 1이 아닙니다. 1은 아닌데 1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영어에서 진행하고 똑같은 거다. 얘는 요 표현을 보면 x가 1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x가 1이 아닌데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런 걸 배우냐면 수학은 뭐 때문에 존재하죠? 수학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뭐 과학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수학을 포함해서 학문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왜 이런 어려운 걸 만들어가 사람을 괴롭혀? 왜 시험 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냥 뭐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놀기 잠만 자고 그래 뭐 그냥 사람이 그냥
즐겁게 살면 되잖아. 맞잖아. 그래. 근데 그렇게 즐겁게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응? 쌤이 좀 많이 철학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맨날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 뭐 잘 들어보면, 뭐 좀 쓸데있는 이야기도 있어. 뭐 헛소리도 많이 하지만. 하여튼 간에, 뭐 그냥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냥 네 자녀가 저 인간 또 헛소리 한다 생각하면 된다. 뭐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냥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귀를 흘리시면 됩니다. 수학의 존재 이유는 학문의 존재 이유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냐면 인간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지구상에 안 살고 없어졌어. 없어지고 동물만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자. 동물만, 짐승들만 사는 세상이 됐단 말이야. 변해 안 변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이. 변하지. 안 변하면 공룡 같은 걸 왜 멸종했는데?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게 있으면 진화론에 의해서 생물이 처음에 뭐 이 세포 단계에서 생겼다가 그게 자꾸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뭔가 이제 뭐 이게 점점 개체로서 뭐 동물로서 만들어지잖아. 개구리 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결국에는 사람 같은 모양까지 만들어지는 게 진화론이잖아. 만약에 창조론이라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세상은 변하는 거야.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그죠? 변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변하는데 그 변하는 세상에 인간이 나타났어. 근데 인간에 의해서 세상이 더 급격하게 변한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란 존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죠.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변화에, 자연의 변화에 그냥 순응해서 가는 거지. 동물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사람은 지 스스로가 잘났다고 막 이리 떠드는 동물이라서 막 세상을 막 변화를 시켜 지구를 막 이래 파헤치고 지 필요한 거 막 빼먹고 막 그러는 이 존재단 말이야. 지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라. 그게 공장 짓고 뭐 환경오염 일으키고 네 그래 뭐 나쁜 짓 하고 이래 살잖아. 그지? 그런 게 인간이거든. 그런 인간이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 물론 처음에는 뭐 싸움 집반을 하고 뭐 그랬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농사 짓고 했겠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 자기한테 맞도록. 그럴 때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야? 학문이야, 학문.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한 게 수학이고 철학이야. 실제로 수학은 그 수학이 발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수학이 처음에 등장한 게 이집트다, 이집트. 이집트에 어디에 이게 기록이 돼 있죠? 이집트에. 이집트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 파피루스라는 거 들어봤나? 파피루스가 뭐예요? 대나무 잎이지. 요 대나무 잎에 이집트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 그게 인류 최초의 기록이지. 글씨를 썼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글씨 쓴 거를 인류 최초의 기록 문자로 보는데 그게 뭘 썼을까 도대체? 써져 있는 내용이 뭘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써져 있었어. 정말 필연적인 거, 필수적인 거. 뭐가 써져 있었냐면 거기에 수학 내용이 써져 있어. 어떤 수학 내용이냐면 별거 아니야. 오늘 인부가 9명이 왔는데 10명이 왔는데 빵이 9개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돼서 써져 있어. 그게 파피루스 내용이야. 실제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래. 자, 한번 생각해 봐. 빵이 9개야. 사람이 10명이야.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니?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까? 왜 공평해야 되냐면 공평하지 않으면 이 인간이라는 그 그때 사회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거든. 야, 니 굶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아무리 노예라도. 그게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 10개면 10명이면 딱 10개면 딱 맞는데 9개밖에 없어. 그런 상황도 생겨. 그럴 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걸 적어놨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이집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이 발전한 거야. 제일 근본적으로 발전한 그 기하학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요 내용들은 사실은 피라미드 짓고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도 수학이 되게 필요했거든. 그때 건축학자들이. 근데 필요했고 또 그것이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집트에 흐르는 강이 뭐예요? 무슨 강? 나일강 문명이죠.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은 나일 문명, 또 어디 문명?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말하는 데가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문명이잖아. 그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 중동 지역, 지금 현재의 중동 지역이다. 거기 흐르는 강 이름이 티그리스 강이야. 지금은 이제 사막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 아니었어. 그 티그리스, 페르시아 전에 있던 나라들,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거든.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가 망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뭐야? 페르시아야. 누가 멸망시켰어? 바빌로니아를.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알렉산더가 멸망시킨 게 바빌로니아다. 하여튼 그래서 그 문명,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이 뭐예요? 황하 문명이지. 황하 문명. 그래서 전부 다 인류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이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 문명이 어디야? 인더스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 거기 이름은 이제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 그래서 이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이 왜 나일강이 아주 중요한 강인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나일강은 이게 우기가 되면 비가 억수로 쏟아져.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미친 듯이. 이때 당시에. 미친 듯이 쏟아져 가지고 나일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기만 되면 이 강이 이게 범람을 해. 범람. 범람합니다. 범람. 범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흘러 넘친다고. 그럼 이게 비옥한 토지인데 여기에 흘러 넘쳐. 흘러 넘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밑에 방바닥에 있던 영양분들 있잖아. 동물들 죽고 한 영양분들 그게 밖으로 다 튀어나와. 알았니? 그래서 그 땅이 되게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야. 농사짓기 정말 좋은 토지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 넘치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나일강이 있다 치자. 그뭐 꾸불꾸불하 일이 됐겠지. 사실은 똑바로 안 돼 있고 강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흘러 넘치면 지형이 바뀌어. 지형이 흘러 넘치가지고 이게 땅 모양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고.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돼?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인 소유다. 소유제가 개인 소유제에서 이 땅, 이걸 땅에 농사 짓고 묵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인이 있어, 주인이. 알았니? 땅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놔. 근데 땅이 확 넘쳐가지고 뭐 지형이 바뀌어버리면 이거를 주인을 다시 정해줘야 되잖아. 맞나, 이거? 안 그러면 싸운다고, 전쟁 난다고. 야, 니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날리고 찍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간에 싸우는 거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정말로 지혜롭게 해결을 해줘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뭐지?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음? 이때 필요한 건 이때 필요한 건 뭐야? 말빨? 아니야. 이때 필요한 게 수학이야. 그래서 수학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적분 단원에 미분 적분이 이런 짓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미분적분학은 그리스 시대 이전에 있던 거다.
그리스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하다가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그냥 아예 이제 체계가 완전히 정립돼 버린 그런 학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 진행이라는 걸 왜 진행이라는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진행이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수학은 그 변화를 표현해야 되거든. 야, 근데 이거는 변하는 게 없잖아. 맨날 일인데.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극한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극한을 뭐 때문에 만드는데 지금 배운다고?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았습니까?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미분이라는 거를 미분 계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 미분 계수를 다른 말로 변화율이라 그래. 변화율. 자, 배우는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수학적인 도구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극한이야. 근데 별 내용은 없어. 자, 요거는 뜻이 뭐라고? x가 1로 간다 하는 뜻이다. 알았니? x가 1로 간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얘는 x가 1이 아닌데, 극한이란 건 뭐냐면, 자,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때 x가 a를 향해서 갈 때 선을 따라서 이렇게 fx가 가면, 여기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x값의 x축에서 이렇게 a로 가면 선 따라서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 맞나 이거?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선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간다고. x 방향을 따라서 a를 가면 선 따라서는 이렇게 가고, 요 지점을 향해서 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 그래서 x가 a를 향해서 가면 y 값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알파를 향해서 가는 거죠. 맞죠? 이거를 앞으로 이 표현을 줄여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다시 말해서 y다. y는 알파다 라고 쓴다. 이거를 줄여서 쓰는 게 얘예요. 원래 이것의 의미는 이거라고. 얘 뜻이 뭐라고? 얘 뜻이 뭐다? x가 a를 향해서 가면 fx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알파를 향해서 간다 하는 뜻이야. x가 a로 변하면, a 값으로 변하면 fx도 알파 값을 향해서 변화한다 라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이게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 x 플러스 3이라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네. 잘못 썼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직선에 대해서 x가 1을 향해서 간다. 요거는 뜻이 뭐라고? x가 1을 향해서 간다는 거야. 그럴 때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니? x가 1을 향해서 가면 3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3이다 라고 쓰니까 이 꼬르가 아니다. 이거는 3을 향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제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요때는 요거는 우리가 분자를 인수분해 보면 x-1분의 x-1, x 플러스 1인데 요거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거든. 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얘는 요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여기가 빵꾸가 딱 나야 돼.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의가 안 될 때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디를 향해서 가니? 선 따라가면. 자, 이 그림상에서 x가 1로 가면 2를 향해서 가는 건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도 2다라고 말하는 거야. 얘는 실제 함수 값은 없지만 빵꾸가 나 있지만 여기는 비어 있지만, 그지만 가는 방향 자체를 가서 따라서 가면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2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선 따라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y 값이 가느냐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이란 걸 알면 돼. 그게 함수의 극한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때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서 갈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수렴한다 그래요. 수렴. 수렴이란 말은 보통 실제로는 어디에 썼어요? 수렴. 국어나 이런 데서는 수렴이란 말을 다른 데 쓰잖아. 어디에 써?
의견 수렴 이런 말을 쓸 때 쓰지. 그죠? 의견 수렴. 그럼 의견 수렴이라고 말할 때 이 수렴이라는 것은 의견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걸 말하죠. 맞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값이 이렇게 요 방향을 향해서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서 한 값을 향해서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갈 때를 수렴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선 따라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럼 그게 일정한 값을 향해서 가면 그걸 수렴이라고 부른다고. 용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숫자에 가면 수렴하는 거야. 숫자에 가면. 그럼 숫자에 수렴 안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선 따라갔을 때. 그때를 뭐라 부르냐면 발산이라 그래. 발산. 자, 극한의 값은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수렴이라는 것은 숫자에 갈 때를 말한 거다.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갈 때. 그거 말고 숫자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런 애를 뭐라 본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에? 숫자에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 함수를 그리는데 함수가 이렇게 끝없이 커져. y는 x제곱을 보자. 이 y는 x제곱은 x값이 끝없이 커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자, 요 기호가 이름이 뭐죠? 수업 요거 했다며. 무한대라 그러죠. 수업 시간에 요거는 배웠지? 요거 이름은 무한대다, 무한대.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인데 양의란 말은 보통 생략하고 써. 그래서 얘는 무한대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x가 이쪽으로 끝없이 간다는 이야기야. 알았니? 그럴 때 y 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어딜 향해서 가요? 야, 손 따라가봐. 손 따라가면 y 값도 어딜 향해서 가? 이렇게 가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무한대.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르냐면 발산이라 그래. 발산.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산이다. 자, 기호 요거는 무한대라고 말하는데 이 무한대의 기호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메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메비우스. 메비우스가 유명한 게 뭐지? 메비우스의 띠죠.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가 모양이 뭐냐면 요 무한대 기호는 팔자 옆으로 눕힌 게 아니고 팔자를 옆으로 눕힌 게 아닙니다. 얘는 메비우스의 띠를 형성한 거야. 메비우스 띠가 뭔지 알지? 그죠? 그거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쓸 때는 우리가 팔자 옆으로 눕힌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끝없이 이게 끝없이 뭔가 값이 끝없이 커진다 또는 끝없이 작아진다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무한대. 영어로는 뭐예요? 무한대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리미트는 극한이고 리미트라고 쓰는 것은 극한이고 요거 읽을 때는 쓰기는 lim 쓰고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지. 리미트. 요거는 제한하다는 뜻이잖아. 원래 리미트가. 요거는 제한하다. 어딘가로 상황을 제한하는 걸 말하는 거고 무한대는 영어로 말하 그런다? 그룹 이름 있잖아. 무슨 애들 그룹 이름? 인피니티. 인피니티. 인피니티란 그룹 아나?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었다. 있었다. 인피니티. 그래서 인피니트가 뭐예요? 인피니트? 무한한 이런 뜻이지. 그죠? 파이나이트가 뭐야? 유한한 이런 뜻입니다. 앞에 im 붙여가 반대말 만드는 거야. 파이나이트 하면 유한한이고 im 붙이면 인피니트 하면 무한한 그런 뜻이. 자, 그래서 지금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걔가 끝없이 커질 수도 있고 끝없이 작아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도 발산하는 것은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을 갑시다. 그럼 0으로 가면 여기가 0이거든. x가 0으로 갈 때 y는 어디로 가? 말할 수 있어 없어? 왼쪽에서 가면 1로 가지. 여기를 향해서 가. 오른쪽에서 가면 1로 가. 그치? 그럼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노?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봐봐봐.
왼쪽에서 가면 1로 가고 오른쪽에서 가면 1로 가니까 야 어디로 가노? 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 못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상황도 있어. 이런 상황은 x분의 1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x분의 1은 중학교 때 배운다. 자, 요 모양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요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점점 y 값이 요 x축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럼 y 값 자체가 뭐가 되니? 저 아주 큰 값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값이 점점 작아져서 x축에 달라붙을락 말락 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잖아. 맞니? 그럼 그것은 얼마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0을 향해서 가는 거다. 0. 알았습니까? 0.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다 라고 썼는데 앞으로 요걸 이렇게 기합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한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숫자이다. 이거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 커지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만약에 뭐 조라고 하자. 1조. 1조 다음에 뭐 있어? 10조 있고 10조 다음에 100조 있고 100조 다음에 1000조 있을 것이고 1000조 다음에 뭐 있어? 조 다음 뭐야? 조 다음 단위가 뭐죠? 조 다음 단위는 경입니다. 경, 1경, 그 다음에 10경 이렇게 있어. 10경, 100경, 1000경 이렇게 있거든. 그 다음 뭐야? 경 다음에 뭐야? 경 다음에 해야 해. 그 다음 뭐야? 성이야. 그 다음에 진이야. 이게 전부 다 어디 용어냐면 불교에 보면 요 단위가 나와 있어. 우리가 만이라고 부르는 게 있지만, 그죠? 이게 불교의 만이야. 만. 해, 만,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 해, 성, 진 해가지고 쭉 뒤에 뭐 한참 붙어 있다. 그게 이제 뭔가 단위를 나타내는 걸로 불교에서 이게 쓰여 있는 거거든. 단위를 나타내는 거 아닌데 뭐 불교에서는 뭐 다른 걸로 쓰는데 하여튼 우리는 불교에서 쓰는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단위로 쓰고 불교에서 무한대의 개념으로 말하는 수가 뭐예요? 원래 무한대라는 것도 불교에서 온 거거든. 무한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량대수라고 있어. 무량대수. 뭐 이런 개념을 차용해서 이제 불교에서 쓰는 개념을 차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수학에서도.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있는데 그 큰 숫자보다도 큰 수를 뭐라 그러는 거야?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가 아니야. 큰 거보다 큰 거니까 어떤 개념이야,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어떤 상황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라. 알았습니까? 그런 게 무한대인데 그것의 역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는 역수를 취하면 0. 얼마가 되지. 그죠? 따라서 무한대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기호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요거를 읽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읽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어. 자, 그럴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느냐. 자, 요거는 요 그림상에서 요겁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가면 이게 이 값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요 값 자체는 어디로 가? 빨간선 길이 자체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아니 여기서 무한대였고 여기는 요 길이 폭이 y 값이잖아. 이 점점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니? 0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자, 간단하게 결론 낼게요. 알아야 될 게 별로 많이 없다. 자,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 자체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미분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극한을 배우는 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요. 뭐 하려고 지금 배운다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y는 x제곱 이런 거는 그릴 수 있잖아. 근데 y는 x3승, x4승 이런 거를 그리고 싶어. 오른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니한테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이 함수들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살피려고 하니까 변화를 살펴야 되거든.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그럴 때 그런 극한이라는 것은 변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그런 변하는 상태에 대해서 상황을 따져보니까 수렴과 발산이란 두 가지가 있다. 그때 수렴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에다가 가는 거고, 발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끝없이 커지든지 끝없이 작아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값이 어떤 딱 특정한 값으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알았니? 그 중에서 무한대분의 1은 뭐로 생각한다? 0으로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마찬가지로 0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0분의 1은 뭐로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 거꾸로 0분의 1은 야, 무한대분의 0이잖아. 그럼 0분의 1은 뭐로 생각해야 돼? 그게 경우가 무한대인데 그게 경우가 두 가지야. 왜? 마이너스 무한대분을도 0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자, 잘 들어. 요게 이제 요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따기 힘들어하거든. 우리가 0.1분의 1은 얼마예요? 10이죠. 그 다음에 0.01분의 1은 100입니다. 0.001분의 1은 10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점점 이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변하고 있잖아. 0을 향해서. 그럼 0.0000 해가지고 0을 무한개 뭐 억수로 많이 썼다고 하자. 그거분의 1은 1 빵빵빵빵이가 빵을 0을 억수로 많이 쓴 상태의 숫자가 되겠지. 그죠? 그럼 점점점 이래가지고 얘가 0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점점점점 숫자가 뭐가 되니?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된다라고 금방 말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0.1분의 1이라고 하자. 이때는 마이너스 10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0.01분의 1은 마이너스 10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0.001분의 1은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0.0001분의 1은 마이너스 만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0으로 가는데 똑같이 0으로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는데 이건 무한대로 가고 같은 0으로 가지만 어느 방향에서 0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무한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죠. 그럼 그것은 0으로 갈 때는 방향이 두 가지야. 오른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갈 수도 있어. 그럴 때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걸 뭐라 부르냐면 우극한이라고 한다. 왜냐? 오른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극한.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0 플러스라고 쓰는 거는 뜻이 뭐냐면 0보다 크다는 뜻이야.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간다는 걸 의미할 때는 0 플러스라고 씁니다. 0 플러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있어. 이 0 마이너스라고 쓰는 것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0 플러스가 되면 무한대로 가. 자, 선 봐봐봐. 선 따라가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고 있니? 끝없이 커지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있어. 그럼 이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이렇게 가면 이때는 선 따라가면 이렇게 가죠. 선 따라가면 끝없이 뭐 하고 있냐? 작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작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한참을 떠들었는데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 풀면서 이거를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요건 암기하는 거야. 내용 전체를.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만 잔뜩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함수의 발산. 금방 내가 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여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x가 a로 가는데 이렇게 커진다고 하자. 그럼 끝없이 커지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x가 a로 가면 fx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른다?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 알았죠? 마찬가지로 이게 x가 a로 가는데 끝없이 작아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은 똑같은 거랬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표현과 요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얘가 x제곱분의 1인데 요거는 좀 이따 알 거니까 냅두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발산. 요것도 뭐 똑같지. 요것도 뭐 아까 했던 이야기라서 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갑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 뜬금없이 갑자기 리미트라는 것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리미트라는 것 자체가 극한이랬는데 이걸 하는 목적은 딴 거 없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요? 최종적 목적이 이거야. 요 선이, 요 식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럴 때 필요한 도구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무한대분율은 얼마? 0.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 0 플러스 분의 1은 0 플러스 분의 1이 뜻이 뭐였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야. 양의 0으로 가는 거야. 0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로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0.1분의 1 무한대가 됩니다. 얘는 무한대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우는 거는. 요거를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안 돼. 뭐 이때까지 설명은 열심히 잘 들어놓고 수렴 많은가 보다 발사하는가 보다 해놓고 문제를 풀어라 막상 못 푸는 게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문제가 잘못됐어. 뭐라고 잘못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했습니다. 야, 우리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뭐 하려고 배운다고 이거? 응? 재현아, 우리 지금 극한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아까 내가 뭐 한다고 배운댔어? 뭐 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배운댔지? 맞아 안 맞아?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야. 그래프를 왜 그려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래프를 그려야만 세상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어. 이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표현을 한 거야. 알았니? 원래 식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표현하는 거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이 어떤 놈인지를 정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놈이구나.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국한을 구하래. 무짜라고.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데 그걸 그림을 다 배우고 난 거를 가지고 이걸 풀으라고?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냥 하는 거다.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해봅니다.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3 마이너스 2는 3에다가 요때는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된다. 3 집어넣어봐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빼기 2. 그래, 1 빼기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이것도 마찬가지.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3을 구해봐래.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문제가 진구난방이네 이거. 누가 썼노 이거? 그냥 하자. 자, 요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x가 3으로 가. 그럼 이 얼마로 가?
x가 3으로 가면 얘는 3에 요 x에다가 3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금방 여기 3 집어넣었잖아. 똑같이 이것도 3 집어넣으면 돼.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지. 그 다음 분자는 얼마가 돼? 요거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그럼 얘는 제로분의 제로꼴이야. 사실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한 가지가 제로분의 제로꼴입니다. 제로분의 제로꼴. 요게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한 가지인데 요게 본론이거든. 본론인데 그거를 벌써 여기다 넣어 놓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요런 거 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떤 함수였는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어. 잠시. 그래서 얘는 모양을 뭐로 고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는 요렇게 고칠 수가 있어. x-1분의 x-1 x 플러스 1. 그럼 x-1이 약분돼 버리고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지? 2가 되었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었다고 니 맨 처음에 요 이야기 했다. 맨 처음에. 근데 아마 너무 어려워서 기억을 못 할 건데 뭐 그냥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서 여기에서 얘하고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하고 요거를 약분한 y는 x 플러스 1하고는 사실은 같은 함수야. 약분을 하고 나면 같은 함수인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 여기에는 1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여기는 1을 대입할 수 있지. 그냥 1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여기에는 1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얘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인데 요때 1을 향해서 갈 때 요 1이 빠져 있어야 돼. 그게 이 함수예요. 알았어요? 얘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 1에서 1,2를 빵꾸를 딱 내놔야 된다고. 왜?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극한이란 건 뭐랬지? 극한이란 건 뭐랬어요? 갈 때 목표랬잖아. 그러니까 극한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거 내가 또 본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극한은 목표다 목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야 목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숫자. 지금 1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2를 향해서 가지. 그러니까 얘는 2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지만 자 얘는 분자를 인수분해 보시면 뭐가 됩니까? x-1, x-3이 되지. 요게 1, 3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요거 약분돼. 약분되고 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때는 요 놈에다가는 3을 집어넣을 수 없지만 가는 목표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함수값은 없어.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려면 금방 요 상황처럼 x-1을 그냥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3을 제외하고는 3에는 구멍을 딱 빵꾸를 딱 내놓고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때 3을 대입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말할 수가 있다고. 목표가 뭔지는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얼마다? 2죠. 그래서 여기가 2인 거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개념이 중요하다고. 이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집어넣어서 0이 아니야. 얘는 0이 아니야. 집어넣어 보면 0이 아니야. 야, 3이 분모에 들어가면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돼 이거는.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답이야. 이거 아무 문제 안 되거든. 근데 얘는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 집어넣으면 뭐가 돼? 3을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그 상황이 두 가지야. 분모가 0일 수가 있고 분자가 0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분모 분자 둘 다 0이 될 수도 있다. 분자 분모 둘 다 0이 되면 그냥 약분하면 돼. 약분해서 답 구하시고 지금처럼 요 4번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약분이 안 되면 요걸 쓰면 된다. 요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목표다. 오늘의 목표가 요겁니다. 극한이 목표를 의미하고 오늘 배울 학습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목표가 이거다. 이걸 암기하는 거.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 마이너스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아니지. 루트 4잖아. 루트 4 얼마야? 2잖아. 그래서 2. 그 다음에 얘는 0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지 여기는. 왜?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근데 0 돼버리는데 얘는 0의 절대값을 쥐어놨다. 그럼 x가 0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부호가 뭐고? 이거 100일 아니다. 0 절대값이다. 플러스죠. 따라서 이거는 0 플러스 분의 1이야. 0 플러스 분의 1은 뭐라고? 무한대랬지. 그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이 되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알았습니까? 근데 집어넣어서 계산이 안 되고 분모가 0 되면 그때 경우가 두 가지야. 다시 분자가 0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분자가 0 되는 거는 약분하고 계산하면 되고,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고, 인수분해서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 알았어요? 이게 이 단원 내용 다다. 사실은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끝이다. 끝. 뒤에 문제는 이거 복습이야 계속. 자, 그러면 유제 1번 풀어봐라. 알았더니 확인해보자. 유제부터 하지 말고 거기부터. 일단 복습부터 하세요. 복습부터 하시고. 복습 다 했으면 필수의 1번부터 푸시고 됐으면 유제 풀어봐. 그런 거 쓸 필요 없다. 그냥 쓰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냥. 1번은. 오케이. 2번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지?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이잖아. 그럴 때는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한 거를 리미트를 써서 써줘야 돼. 그거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앞에다 리미터 붙여줘야 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라는 거를 요 앞부분에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 요 자리다가.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오케이. 자, 그러면 유제 1번. 분자 인수분해 할 수 있나? x 세제곱 마이너스 1. 할 수 있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거기 0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있는데? x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절대값 안에가 0이지. 근데 절대값 안에가 0인데 절대값이 안 왔잖아. 맞지? 그럼 안에가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죠? 음. 플러스면 전체 값은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인데 맨 앞에 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는 붙여줘야 됩니다. 모르겠어? 자, 그러면 설명 봐. 일단 네가 여기 루트 8이라고 썼는데 루트 8은 얼마예요? 2루트 2죠. 그래서 답은 2루트 2로 고쳐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0 플러스 분의 1이잖아. 그러면 0 플러스 분의 1은 뭐랬지? 0 플러스 분의 1은 뭐다? 무한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알았어요? 0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지금은 요 마이너스는 앞에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만 계산하면 무한대가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설명하면 보세요. 또 똑같은 거다. 자, 필수 예제 2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랬다. 이 그래프 그리려고 지금 하는 건데 뭔 함수의 그래프를 자꾸 이용하래. 필요 없고 그냥 계산하면 돼.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2 구하랬거든. 그럼 얘는 무한대 더하기 3이야. 무한대 더하기 3인데 무한대라는 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야. 아니, 큰 숫자가 아니고 커지고 있는 상태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냥. 영원히 계속 커지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뭐 이런 비유를 쓰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비유로만 그냥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지? 이건이죠. 삼성 회장이죠. 이건입니다. 재산이 8조인가 있어. 8조. 8조. 그다음에 현재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지? 뭐 몰라 된다. 그 사람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존 회장이다. 아마존. 아마존 회장이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얼마냐면 재산이 150조인가? 뭐 200조인가 그래 있대. 근데 이번에 재산이 왕창 불었어. 왜 왕창 불었냐면 아마존이 뭐 해가지고 돈 버는 회사야. 그래, 배달하는 회사잖아. 전 세계 유통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지. 그래서 뭐 어디 싸게 물건 사고 싶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마존 들어가서 사야 돼.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같은 거는 아마존 들어가면 되게 싸게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역수입해서 이 물건을 우리가 사오고 하잖아. 나도 집에 요 VR 삼성 건데 삼성 거를 어디서 샀냐면 아마존에서 샀어. 아마존에서 역수입해가 샀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거지만 미국에서 사왔어. 하여튼 간에 아마존 회장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 베조스인가 뭐 하여튼 뭔가 뭐 그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거지야 이거 거지. 이런 사람한테 내 있는 돈을 다 갖다 줬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100원을 줬다.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잖아. 그 사람은 1초에 돈이 뭐 순간순간 바뀌는 거야. 천만 원, 몇 천만 원 단위로
1초에 이렇게 재산이 변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거 똑같아. 얘는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애야. 전 우주라고 보면 돼. 무한대라는 거는. 거기다가 3을 더해줬어. 의미가 있니? 없지. 따라서 얘는 의미가 없다. 이런 무한대하고 같이 있거나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같이 있는 숫자는 지워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다? 무한대분의 2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2라는 것은 무한대분의 1을 2배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2배 한 게 의미가 있냐고. 1을 써나 2를 써나 그건 똑같은 거야. 따라서 분자에 유한한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게 2든 1이든 마찬가지다. 얼마지? 무한대분의 1이 얼마였죠 오늘?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랬다. 무한대분의 1은 얼마다? 머릿속으로 요걸 0입니다. 0. 얘는 0입니다. 머릿속으로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0.1분의 1은 얼마다? 10. 아니다. 잘못 말했대. 다시. 10분의 1은 얼마다? 아까 했던 거 거꾸로 해보자. 10분의 1은 0.1이지. 100분의 1은 얼마다? 0.01이야. 1000분의 1은 0.001이야. 점점 숫자를 키워. 키우면 이게 1 동그라미를 막 무지하게 써. 뭐 죽을 때까지 써. 그거분의 1은 0을 무한개를 쓰고 1 써야 될까 아이가? 그럼 언제 0을 1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걔는 그냥 0이야 0. 그래서 이게 무한대라는 숫자가 되면 여기는 0이라는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거꾸로 0분의 1은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랬다. 그런데 무한대분의 1이 0인데 그거를 2배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바뀌는 게 있나? 똑같지.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얼마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댔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얼마랬어? 0. 따라서 얘는 얼마야? 이게 0이야 이게 0. 이게 0이니까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 1이야. 알았니? 그 다음 세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인데 자 요거는 요 놈은 뭐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지. 맞아 안 맞아? x제곱은 듣고 있니? 음. 여기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 야 이것들이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 얘가 비할 수가 있나? 비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건 그럼 x제곱 플러스 3x야. 자 얘는 x를 묶어내봐. 묶어내면 x 플러스 3 되지? 그지? 얘 뭐야? 무한대지. 그럼 얘도 뭐야?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에다가 다시 3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3이지. 그럼 얘도 3이 의미가 있나? 없잖아. 지워버려도 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야.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돼? 아니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곱하면 뭐가 돼?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게 어느 정도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 그럼 안에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요건 얼마야? 루트 안에만 요거 쓰면 그럼 얘는 얼마야? 자, 이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는데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면 무한대가 되는데 이건 또 무한대야.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야. 야 무한대에다 루트 덮어 씌운다고 그게 뭐 변할 게 뭐 있니?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에다 루트를 덮어 씌워봐야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큰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봐 그러면. 개념발 잘 잡으면 다시 알겠지만 계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산수 그냥 살짝 하면 되는 단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쉽다. 쉬운 단원이다. 개념만 잘 잡으면.
오케이. 모르겠어? 자, 다시 봐봐. 다시 설명할게. 자, 여기 x가 무한대로 간댔다.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면 화면을 좀 키울까? 여기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무한대의 제곱이야. 더하기 3 곱하기 무한대고 빼기 2야. 얘들은 무한대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 그럼 버리도 돼. 얘는 지워버리도 된다. 숫자 붙어 있는 거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얘인데 이거 뭐고? 무한대잖아. 그럼 얘는 뭐고? 무한대야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다. 뭐고? 무한대야 이거. 무한대. 아시겠죠? 음. 오케이 됐네. 자 그러면 유제 2번 풀어봐. 됐냐? 오케이 됐네.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유제 1번 다 됐고 다 맞다. 자 다음에 우극한과 자극한. 자 우극한과 자극한이란 건 뭐냐? 아까 내가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x가 a로 가는데 a로 간다는 걸 생각.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는 걸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는 x축상에서 1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1을 향해서 가는 걸 말해. 그런데 이게 방향이 두 가지야. 왼쪽에서 이렇게 1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1을 향해서 갈 수도 있어. 그럼 그때 1을 향해서 갈 때 왼쪽에서 가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이거는 가는 걸 말하는 거다. 1이 아니랬습니다. 그죠? 요 표현은 1은 아니랬습니다. 그럴 때 1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가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를 왼쪽에서 가는 것을 1 마이너스 또는 요거를 학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게 아니고 뒤에 붙은 거다.
x가 a로 가는데 마이너스를 붙여놨죠. 그럼 요거는 이 a로 가는데 왼쪽에서 a로 간다는 뜻이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a로 갈 때는 x가 a로 가는데 여기다 플러스를 써놔. 플러스. 뒤에 플러스. 그래서 요렇게 갈 때는 x가 1로 가는데 1 플러스다 라고 씁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럼 요렇게 또는 요렇게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1 플러스 쓰는 거하고 플러스 1 쓰는 거하고 나중에 이게 혼동될 수가 있어. 그지? 막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혼동된단 말이야. 국제 표현으로, 국제 공인 표현은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조그맣게 쓰는 거를 권장한다. 대학교 가면 다 이렇게 쓴다. 조그맣게. 그래서 좌극하는 요 마이너스를 어깨에다 이렇게 붙인 거는 뭐냐?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건 왼쪽에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작은 쪽에서 간다는 뜻이야. 작은 쪽에서. 그 다음에 얘는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간다 하는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극한의 개념은 똑같다. 어떤 함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2로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x-2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이걸 그려야 되거든. 그 다음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려야 돼. 그래서 얘를 그려야 돼. 그래서 그걸 그려놨는데 이제 1로 간다고 하죠. 1로. 1로 가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바뀐다. 1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면 어느 쪽에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데 플러스로 간다. 오른쪽에서 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가는 거예요? 요거다 요거. 요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딜 향해서 가니? 선 따라가면. 선 따라가면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얘의 값은 얼마다? fx는 마이너스 1이죠. 선 따라가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면 그럼 그것은 선 따라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목표가 여기야, 여기. 따라서 이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자극한 우극한이다.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다. 오른쪽에서 가면 플러스, 왼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쓴단 말이야.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마 이거는 오른쪽에서 가라, 왼쪽에서 가라 이 뜻이야. 플러스가 오른쪽이고 마이너스가 왼쪽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극한의 존재 조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밑에 보면 선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는 극한값이 있냐 없냐? 마이너스 1에서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갈 때 목표 지점이 있어 없어? 목표 지점이 그려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 얘는 목표가 있어. 따라서 요 때는 얘는 요게 수렴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수렴하는 거라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면 요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요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이 그 끝끼리 마주치는 거 생각해 봐. 그 마주치지를 못해요. 손가락이 마주치지를 못한다고. 이게 밑으로 가고 위로 간다고. 방향이 정반대로 가. 그럼 마이너스 2에서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이 없는 상황을 뭐라 부르냐면 발산이라고 한댔습니다. 발산. 그래서 요거는 발산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뭐가 되기 때문에 발산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가면 1로 가고 왼쪽에서 가면 1로 가잖아.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것이지. 맞아 안 맞아? 극한값이란 건 여기 있는 요 y값, 요 1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고 그럴 때 그 값이 같은 값 알파를 향해서 갈 때를 그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 또 요 알파 값을 숫자 값을 뭐라고 수렴하는 숫자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냥 용어만 알면 돼요.
다음에 개념 체크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했습니다.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간다. 목표가 어디야? 손 따라가봐. 손 따라 이렇게 가. 손 따라. 0으로 가는데 손 따라가는 거야, 손 따라. 어디로 가? 1로 가고 있지? 그게 1이야. 그죠? 어려운 거 없죠? 손 따라가면 된다, 그냥. 선만 보이면 손 따라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 손 따라가봐. 얘도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0으로 갈 때 그러면 fx는 얼마야? 극한값은 1이죠. 요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로 가, 1로.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 얼마로 가?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면 1로 가는데? 1로 가는 게 오른쪽에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x는. 그럼 이렇게 가잖아, 손 따라가면. 그럼 어딜 향해서 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y 값은 여기를 향해서 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y 값은 얼마로 돼 있어? 1로 돼 있잖아, 1. 따라서 얘는 얼마다? 1입니다. 아시겠어요? y 값이 어딜 향해서 가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해서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선 따라서 왼쪽에서 가. 1선을 따라가는 이 선. 요까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 y 값은. 아니지. 여기 가는데? 요 목표가 여기야, 이거. 요때의 y 값은 얼마야? 이 지점의 y 값. 0이지, 0. 그럴 때 x가 1로 갈 때 fx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돼. 같냐 다르냐 두 값이. 다르잖아. 따라서 이거는 없다. 극한값이 없다 라고 말해야 돼. 아시겠어요? 꼽혀치면 안 되고 사실은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없다. 자, 일단 요거 답 적어봐라. 오케이, 됐네.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보자. 자, 다음 2번 설명하면, 자, 요거는 개념 체크입니다. 뭐 그냥 뭐 개념 체크도 뭐든 풀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를 구하래. 자, 요건 좀 어렵다 이제.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절대값 x-1이 뭔지를 조사하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x가 1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거는 x가 1이라는 뜻이 아니랬죠. 1로 가는 거야. 1로 가면 얘가 두 가지야.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걸 우리가 뭐로 쓴댔지? 1 마이너스로 쓴댔지.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가는 것을 1 플러스로 쓴댔어. 그죠? 이렇게 쓴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는 요 분자는 요 분자 절대값 x 마이너스, 분모는 그냥 x 마이너스이고 분자는 절대값 x 마이너스인데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죠. x가 1로 갈 때. 맞아, 맞아. 그럼 여기가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음수가? 금방 x가 1로 가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절대값 안에는 양수가 음수가? 절대값을 100개야 계산이 되는데 절대값을 100개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지. 야, 이거면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왜 얘가 양수야? 1보다 작은 데서 1 빼면 음수지. 경우가 두 가지잖아.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1로 갈 때 왼쪽에서 갈 때의 극한값과 오른쪽에서 갈 때의 극한값을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요 놈의 부호가 뭐죠? 요 부분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1보다 작다는 뜻이랬다, 얘가. 얘는 의미가 1보다 작은데 1을 향해서 간다는 거랬어. 그럼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절대값을 베낄 때 뭐로 베껴야 돼? 마이너스 달고 베껴야 되지? 절대값을 베낄 때는 항상 지 자신의 부호를 달고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아시겠어요? 어. 그럼 여기에서 이거 약분되면 남는 것은 숫자 하나 남지. 이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 남아. 그래서 얘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갈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 플러스로 간다고 생각하자. 1에서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갈 수도 있어. x가 1로 가는 것은. 이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때는 요 절대값 안에 얘 보호는 뭐죠? x가 1 플러스로 가면 얘는 1보다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보호가 뭐야? 플러스지. 플러스면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야.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돼? 절대값을 베낄 때 뭐로 베껴야 됩니까? 플러스로 베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 플러스 달고 베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 앞에 보호가 플러스야. 그럼 그냥 약분되면 얘 1이 되지. 그죠? 그럼 자극한과 우한이 값이 다르지. 그럴 때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조사해라. 극한값은 없다가 답이다. 얘는. 없는 이유는 뭐다? 자극한과 우한이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극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우하는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학교에서 이거 쌤이 뭐 어떻게 설명하던데? 그냥 동영상 비줬나 아니면 쌤이 수업했나? 요거 진도 나갔다며. 뭐로? 이 내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나. 그럼 그때 들을 때 알아들었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잘 듣고 그때 저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내하고 수업을 하면서 혹시 모르는 내 설명을 할 때도 모른다 이라면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말뜻이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리고 말뜻만 알면 쉬운 거야. 알았니? 그래서 말뜻을 알아듣는데 제일 집중을 해야 돼. 자극한 욱한 억수로 막 이상한 말 자꾸 하잖아.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알았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숙제를 앞으로 내가 다시 올려놨지만 내일부터 바로 내일 수업 전에 우리 수업했던 내용을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로그 했잖아, 로그. 내일은 이거 하면 안 되지.
내일은 로그 할 거다. 이가 로그. 로그 뒤에 진도할 거니까 수원할 거야. 그러니까 로그를 복습을 문제를 거기 복습 숙제 해남 파일 열어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수업 한 대까지 해서 모르겠으면 본인이 풀었던 걸 보든지 아니면 거기 정답 해설 붙여놨으니까 그걸 보든지 아마 본인이 푼 걸 보는 게 네가 풀어놨던 거 카미에서 풀어놨던 걸 보는 게 더 편하겠죠. 그걸 열어서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하고 뒤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요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 합시다. 내일은 수원한다. 수고했습니다.